전설 따라 믿거나 태담의 신비 믿거나 말거나. 제가 좀 말도 안 되지만 아빠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자, 밤 아니면 새벽에 많이 걸리긴 하는데 밤 한 10시나 11시쯤 하면은 어중간히 이제 그때부터 아파지면 우리 밤을 셉니다. 애기한테 우리 얘기를 해서 기왕이면 한 5시 아니면은 뭐 조금 급한 애들은 4시, 조금 여유 있는 애들은 6시부터 시작을 해서, 그리고 나서 낮에 동안 좀 스물스물 가다가 저녁에 납시다 얘기를 했어요.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한 다음부터는 새벽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. 5시, 6시. 그러니까 막 맨날 꼴박 밤샌 날보다는 그런 데가 많았었어요. 믿거나 말거나.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태교에 대해서, 이게 태담이 어쨌든 태교의 일부잖아요. 태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책 같은 걸 읽어보면 이런 게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23주가 되면 애들이 청각이 완성되니까 태교를 해주라.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왜 태교하면 뭐 영어, 어떤 엄마들은 그런 영어 공부하고 수학의 정석을 풀잖아요. 영어 맨날 듣고 애기 똑똑해지라고.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태교가 아니라,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있었을 때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딱 뭔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자극을 줄 수 있는 행동이 좋다는 거예요. 그게 사실은 태담, 청각을 자극해 주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때 뇌파가 쫙 가서 여기서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태담이 그런 식으로 좋다는 거고, 이제 이 태담 그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같은 것도 자극해 줄 수 있는 게, 뭐 엄마가 맞아요. 노래를 부르면서 톡톡톡 찌질게 눌러주면서 노래를 불러준다든지, 아니면 그 요가 같은 거 할 때 자세 변화를 줄 때 아이가 이제 촉감 자극을 해서 이것도 이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뇌를 좀 똑똑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고, 뱃속에 있었을 때 굉장히 항상 같은 노래를 불러주라고 그래요. 그래서 세상 밖에 나와서 여기가 막 중력도,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처음 느끼는 거니까 막 떨어질 것 같은 느낌과 그 소리 같은 것도 되게 쨍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낯선 환경에서 엄마 아빠가 항상 불러줬던 그 음악, 가락을 들려줬을 때 아이들이 편안하구나, 울다가도 울음을 멈추고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막 보이거든요. 저는 제가 출산을 많이 도와주면서 아이들이 정말 신비한 존재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산모님들이 인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었냐면은 딱 미팅 때 아빠를 만났는데 누가 봐도 체력이 너무 약한 아빠인 거예요. 그리고 미팅 하는데도 그 짧은 시간인데 진짜 막 피곤함이, 그러니까 정말 이 아빠 오늘 너무 힘들게 일하셨구나,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힘들게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일하고 계시고 둘째였거든요. 근데 이제 출산이 이제 진통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오셨는데 그게 한 저녁에 한 9시쯤이니까 큰아이가 이제 막 자야 될 시간인 거야. 근데 얘가 또 잠자리가 바뀌니까 병원 데리고 왔는데 잠자리가 바뀌니까 얘가 막 못 자는 거예요. 그래서 아빠 보고 이제 아기를 좀 재우라고, 엄마는 진통이 계속 오니까 제가 옆에서 있고 아빠가 이제 옆에서 아기를 이렇게 재우는 거예요. 아기 막 재우다가 한참 재웠어요. 애가 막 안 자니까. 그러다 아빠도 같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. 근데 엄마는 이제 그때부터 되게 아파지는 거야. 12시부터 막 되게 아파져서 이제 아빠를 깨웠어. 아빠 깨워가지고 아빠랑 막 같이 하는데 아빠가 그래도 한 시간 주무셨거든요. 1시간 주무셨는데도 너무 피곤해 하시는 거야. 막 약간 이렇게 졸음이 밀려오는 게 막 다 보이는 거야. 근데 애가 1시 45분에 나왔어요. 아빠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출산이 짧아서 그냥 좋아하시나 보다 했는데, 아빠가 엄마 퇴근 늦게 하고 오셔가지고 엄마가 자고 있어도 자기는 말을 할 수 있잖아. 애기한테 계속 4시간 안에 나와라, 4시간 안에 나와라. 정말 이 얘기만 하셨대. 다른 얘기도 안 해요. 둘째는 태명도 못 불러주잖아요. 근데 그냥 오롯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4시간 안에 나와라, 4시간 안에. 그 집 정말 4시간 안에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아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. 그래. 그런 식으로 아빠 얘기를 간절하게 얘기를 하면 애기들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아빠 얘기였고, 이제 엄마 얘기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첫째 얘기 산모였는데 37주 며칠 조금 이른 시간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, 이제 근데 37주 이후에는 아기가 나와도 된다면서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오자마자 막 너무 아픈 건 아니었는데, 이 집이 남편분께서 막 이렇게 뭐 그래 이런 집도 아니고, 좀 사실 이렇게 엄마 자체도 남편분이 막 뭘 이렇게 해주길 바라신 분도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시자마자 저하고 이제 둘이 있고, 남편분은 좀 힘들어하셔서 이제 집에 이제 보냈지. 뭐 이런저런 아주 아픈 건 아니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, 왜 이렇게 좀 일찍, 어떻게 보면 초산인데 되게 일찍
걸린 거니까 그럴까 했는데 엄마가 딱 한마디 하는 거야. 아 사실은 내일이 애기 아빠 생일인데 자기가 태담을 아빠 생일이랑 똑같았으면 그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건 거예요. 근데 이제 전날이잖아.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어차피 이제 막 걸린 저녁 6시였으니까 뭐 이날 낳지는 않을 것 같았던 건 거야. 그래서 정말 생일날 나오려나 봐요. 이러다가 근데 또 내일 생일이 그럼 24시간이잖아. 뭐 기왕 그럴 거면 그래도 아빠 생일날 나오는 거면 12시 넘자마자 나왔으면 좋긴 하겠어요. 이랬거든요. 누가 봐도 6시부터 딱 상태가 내일 밤 정도에 날까 이런 상태였었어. 그랬는데 그때부터 딱 12시 넘자마자 갑자기 막 아파지더니 한심이 불어났어요. 그 정말 그래서 나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거는 그런 거.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랬더니 엄마들이 그 다음부터 아빠한테 요구 조건이 많아졌어요. 태담을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. 뭐 자연출산하면은 뭐 아기의 태담이 중요하니까 동화책을 매일매일 바꿔줘야 된답니다. 이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두 분이 부부싸움 하시는 집도 좀 저는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뭐냐면 아빠들도 동화책 한 권을 읽어줄 수 있잖아. 아니면 노래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. 그리고 솔직히 노래가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 한 가지 똑같은 걸 불러주는 게 좋다면서요. 태담에서는. 그러니까 녹음을 하면 어떨까? 우리 달팽이 PD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거든. 녹음해서 들려주면 애기는 이게 생방송인지 녹음 방송인지 어떻게 알아요? 그러니까 한번 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게 저는 이렇게 출산하고 딱 나서 아빠가 찬송가를 불러주는데 그걸로 계속 태담을 하셨었대요. 근데 애기가 막 울다가 아빠의 딱 노랫소리가 들리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용해져요. 진짜. 그죠? 너무 신기해. 너무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아빠가 불러야 될 필요는 없어요. 엄마가 불러도 돼요. 네, 꼭 똑같은 노래로 그러니까 임신 중에 불렀던 노래를 불러주면 너무 평안해지면서 아기가 잠잠해지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준비하시면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좋아요. 재미로. 그죠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자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는 계속됩니다.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.